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도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께서 이런 주제도 해봐 주세요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와세요. 욱하는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욱하는 성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가 뭔지, 또 고치는 원리가 뭔지, 단박에 고치는 방법, 이런 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욱하는 성격. 자, 우리가 성격이라고 일단 규정하고 들어가는 것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성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오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성격이라고 보면 고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없죠. 성격은 잘 고치기가 어렵고 몸에 착 붙어버린 것이니까요. 욱하는 거는요,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약간의 영향을 미칠 뿐이지 욱하는 것의 실체는 아주 가변적인 상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라는 것은 그런 상태가 되는 요인들이 작용해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만드는 본질 그리고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찾으면 우리 자신에게 맞는 욱하는 그런 습성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욱하게 되는지를 쭉 보면은 본질에 점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간섭을 한다든지 무엇인가를 못하게 한다든지 금지 명령이라 그래요. 이런 것이 우리를 욱하게 만들죠. 어린 분들은 집에서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넌 또 게임이니?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간섭이자 금지 명령에 해당하죠. 뭐 술 좀 작작 먹어라라든지 뭐 공부 좀 해라라든지 심지어는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오랜만에 책을 좀 보려고 펼쳐서 너 미쳤니? 이제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욱하고 화를 내게 만들죠. 특히 가족 관계에서 엄마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상태야. 그러면 별거 아닌 것도 우리에게 간섭이나 금지로 느껴지면 바로 욱합니다. 또 다른 유형이 있죠. 부당한 지시 또는 너무 심한 수준의 질타 이런 것들을 받으면 당연히 욱하게 되겠죠. 여러분 실제로 회사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뭔가 결과를 가져갔더니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너는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 이상 걸리는 일인데 이거 무조건 내일 아침까지 끝내가지고 와 이러실 때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를 욱하게 만듭니다. 다른 유형이 있어요. 사실 이게 조금 본질적인데요.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언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욱하죠. 너는 가정교육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라든지 애가 왜 이렇게 무식하니? 또 말끝마다 공부도 못하는 게 뭐 이런 이야기들. 네 주제를 알아야지. 뭐 이런 것들. 또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을 때 나하고 생긴 일인데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를 욱하게 만들죠. 전혀 다른 종류가 또 있습니다. 불의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인륜을 저버리는 악행이라든지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욱하는 그런 감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다른 점이 또 있어요. 과거의 상처, 이게 트라우마적인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상대가 잘 모르고 그 트라우마적 상처를 훅 하고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예상 못한 그런 어떤 시점에 갑자기 욱 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쭉 나열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욱하는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본질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네, 우선 심리적으로 한번 보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서 그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노죠. 욱하는 것은 분노라는 용어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자존감 하락 분노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는다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 자존감이 확 떨어져서 그것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니까 나의 자존을 낮게 본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간섭을 하는 것도 뭘까요? 네, 나의 자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서 간섭을 받으면 욱하게 되는 거예요.
질타를 받아요. 내가 사실 여기에 도달해 있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거꾸로 질타를 하면 현재 자기의 자존의 실체보다 자존을 훨씬 더 낮게 보는 현상이라서 거기서 욱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무시. 이런 게 이제 다 자존감 하락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분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분노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트라우마 분노예요. 상처를 건드리면 이거는 뭐 반드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많이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불의 분노라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인륜적인 것, 반사회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불의에 저항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욱하는 그런 분노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또 배경적인 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꽉 차 있다든지 우울감이 꽉 차 있다든지 또는 선천적으로 욱하는 성격이 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배경에서 작용은 합니다. 이게 메인 원인은 아니죠. 그렇지만 작용은 한다는 건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이걸 이제 진화론적 관점이라 그러는데,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뇌과학적 해석에 의해서 또 생리작용에 의해서 분노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문적 경향들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구성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평등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욱하는 현상들, 아주 분노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다 종합적으로 배경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것이 인지적 관점입니다. 인지적 관점이라는 동기행동적 관점이기도 해요. 결국은 우리가 처한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을 인지하는 것, 그 인지 과정에서 감정이 발생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중시해서 우리의 분노, 욱하는 행동들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본다는 것이죠. 종합을 해보자면요. 사회적 배경이 작용하죠. 그리고 인지와 동기행동적 현상으로 분노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위 발생 그 자체는요. 뇌과학이나 생리현상으로도 물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같은 모습을 뇌의 물질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근본적인 방법은 이제 우리가 분노를 분석을 했으니까 답을 비교적 쉽게 낼 수 있어요. 기본은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의 사회가 우울과 분노의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경쟁 서열 사회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서열 사회에 살면 불평등이라는 건 상존하고 있거든요.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무의미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냥 내가 의미를 찾는 노동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현실이에요. 결국 가치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우울하고 분노를 자주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더 심화되기 전에 우리가 사회적 진전을 통해서 공동선을 모두가 신경 쓰면서 살아감으로써 이런 사회를 바꿔가는 거 엄청 중요하죠. 어쨌든 그런 환경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분노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억울하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라도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해결은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다고 사회적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일 큰 건 사회적 책임이고요. 우리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 가기 위해서 스스로 스트레스, 우울감 이런 것들을 줄이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행복의 기본지수 올리는 거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한번 보죠. 세 가지로 딱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간섭과 질타들이에요. 얘는 자존감을 약화시키는 현상이라는 앞서 말씀드린 거 상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지 무시를 하는 거. 이건 뭘까요? 마찬가지로 자존감을 약화시키거나 박탈시키기 때문에 분노가 발생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트라우마인데 트라우마도 기본적으로는 자존감을 박탈시키는 거랑 같아요. 나의 불행했던 어떤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못하는 어떤 지점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니까 궁극적으로 얘도 자존감을 박탈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류에 의하면 불의 분노, 그러니까 반인륜적인 또는 반사회적인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 불의를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얘만 조금 다른 기제고 나머지는 결국은 자존감과 관련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자존감. 여기와 관련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존감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평상시에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운동, 수면 이런 것들이죠. 잠을 충분히 못 자면요.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꾸 까부러지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고요. 또 의식과 관련해서는 비교하지 말고 자기의 강점과 개성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존감과 관련이 되고요. 제가 거인의 아침 루틴 매일 아침에 우리 5시부터 6시 반까지 같이 공부하는데 아침에 꼭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선언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칭찬 3개 이상 꼭 쓰시라고 그러고 감사 2개 쓰라고, 이렇게 제가 그냥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권유를 드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자존감을 높일 수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은 사실 조금 독특합니다. 딴 데 있어요. 이걸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타성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이게 자존감과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자주 느끼고요, 사랑을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이타적 행위를 행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이타성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체적으로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평상시에 실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물론 외적인 요인이 있어요. 뇌과학적 생리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사회적 실천도 무지하게 중요해요. 얘도 지금 우리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결과가 지금 바로 오지 않거든요.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이타적 실천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타성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타적 실천을 하루에 무조건 1가지씩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매일 아침에 이렇게 샤워를 할 때요, 한 2분에서 3분 정도 씻지 않고 샤워 물만 쭉 맞아요. 그리고 하는 것이 내 꿈과 관련된 행위를 오늘 한 10분, 20분이라도 뭘 하면 좋지? 물을 맞으면서 생각합니다. 샤워는 매일 아침 하니까 이 루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제가 더 권할 것이 이타성 실천을 샤워물 맞으면서 1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걸 떠올리고 플래너 쓰실 때 이타성 실천을 꼭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평상시에 나를 자꾸 지적질하는 상사가 있어. 그 상사에게 바나나 우유를 하나 사서 갖다 줄 거야. 이런 게 이타적 실천이에요. 작은 데 있습니다. 엄청 힘들어하는 동료 직원이 있어요. 그럼 오늘은 11시 한 40분쯤 동료에게 말을 걸어서 같이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같이 밥을 먹어야지. 이런 게 이타적 실천입니다. 엉뚱한 얘기도 들어볼까요? 제가 거인의 아침 루틴 하면서 우리 줌 켜놓고 같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줌을 켜놓으면 얼굴이 비춰져서 기운을 조금씩 발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새벽에 공부하는데 기운으로서 도움이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도 저는 이타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타적 실천은요, 가치 행위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지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존감 상승의 속도가 엄청 높습니다. 당연히 행복의 기본 지수도 상승을 하죠. 요거 꼭 매일 1가지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일주일에 1번 이상은 적극적인 취미 활동을 하시는 거. 아이고, 욱하는 성격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취미 얘기가 나옵니까? 네, 이게 바로 행복의 기본 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취미 얘기하면은 보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경우에는 보기보다는 하기 쪽을 선택하시기를 권해요. 대표적인 게 운동이죠. 나는 요즘에 클라이밍에 서서히 재미가 붙기 시작해서 일주일에 1번은 엄청 강도 높게 클라이밍을 해. 너무너무 좋죠. 트레킹 좋고요. 제가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거, 실내 테니스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내 테니스를 일주일에 1번 치는 거, 뭐 탁구 치는 거. 저는 사실 제주도를 이사 가기 전에 여주에 제가 20년을 살았거든요. 엄청 정원이 넓었습니다. 텃밭도 바로 앞이 이제 우리 장모님 집이었는데 한 80평 정도 텃밭이 있었고 마당만 거의 한 200평 되는 큰 집이었거든요. 텃밭 가꾸기 이게요, 한번 하면 오전에 시작해서 점심 먹고 오후가 돼야 끝나는 그런 일입니다. 이 고된 일을 하는 것이 엄청난 운동이에요. 이거를 하면 땀을 엄청 흘리고
샤워를 한 다음에 저녁을 맛있게 먹은 그런 주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가 너무너무나 편안합니다. 여행 무지하게 좋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행하시면서 액티비티를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외에 다른 종류 많죠. 합창을 한다든지 요새 시민 연극 교실 같은 거 많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연극하면 속이 후련하십니다. 연극, 그리기, 만들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를 하면 행복의 기본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의 힘 같은 것, 이것이 이제 커진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이것도 정말 엉뚱한 것인데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하고 나면 자존감이 엄청 올라갑니다. 역설이죠. 말석에 앉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석 습관이라고도 제가 칭하기도 하고요. 어떤 회의를 해, 또 식사 자리를 가. 그러면 문간 자리에 앉으려고 먼저 좀 애를 써야 돼요. 불가피해서 문간 자리를 놓칠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간 자리에 주로 앉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중요시하는 게 마음의 말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 성과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한다? 마음의 말석. 그 성과에 어디에 앉는다고? 말석에 앉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해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고 타인에게 공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나의 공은 말석에 앉아 있는 것이죠. 다른 것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 너무 많아서 정말 이거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면 서비스를 받는 게 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상을 쓴다든지 조금 소리를 지른다든지 심지어는 뭐 사장 나와 이런 사람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다니까요. 이거 말석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뭘 해야 되는 걸 그 사람이 지금 도와주는 거야. 내가 돈 낸 만큼 그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은 잊어버리시고 그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반찬을 갖다 주십니다. 아, 이거 내가 가서 갖다가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갖다 주시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말석 습관이에요. 그러면 좀 바빠가지고 그릇을 막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놔도 기분 안 나쁩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갖다 주는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래요. 자, 서비스를 받으면서 뭔가 설명을 들을 때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을 이분이 완전히 소화도 못한 상태에서 가르치려고 정말 애를 쓰네. 너무너무 고맙네. 이런 식의 마음으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이거요. 미국도 좀 그렇고 유럽 가면 무지하게 심합니다. 저도 처음에 유럽 갔을 때 호텔 프론트에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시간이 장난이 아니게 드는 거예요. 앞에 지금 그 키를 받는데 서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스페인 톨레도에서의 경험은요. 앞에 두 사람이 있는데 제가 체크인을 하는데 40분이 걸렸어요. 한국 사람이 이거 못 견디죠. 사실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성실성일 수도 있고 그분들의 노동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 빨리빨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내가 내 돈 내고 심지어는 이렇게 좋은 호텔에 왔는데 이 비싼 돈을 내고 이런 대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아예 고치시면 우리가 분노라든지 욱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개념적으로는 공동선을 함께 실천하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것이거든요. 물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열심히 추구하는 거 이것도 우리의 삶의 아주 중심적인 한 축이에요. 그렇지만 일상적인 삶에서는 전체적으로 공동선을 실천한다는 그런 관점을 잊지 마시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어떻게 된다? 가치 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가치로운 행위를 하는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우를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습니까? 대우받으면 기분은 살짝 좋아요. 그렇지만 허상으로서의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제 얘기가 사실 본질입니다. 꼭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거는 추가해서 좀 체크를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욱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화를 낸 자신을 그냥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의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그 욱하는 반복되는 행위를 막아낼 수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인 실천의 이야기이고요.
네,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죠. 제가 앞서 얘기한 것대로 하면 결국 말석에 앉고 나는 대우 못 받고 그러면서 계속 살란 얘기입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요, 완전히 습관이 되고 개성이 되고 스타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시지 않아요? 내가 굉장히 큰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런 경지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자존감이 최고인 상태예요. 자, 다른 측면 하나를 좀 더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존감 영역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간섭, 부당한 지시, 또 부정이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역으로요, 여러분들이 이 점들에 대해서는 좀 부드럽지만 단호한 대응을 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간섭, 이거 우리 아들러 주장에서 나왔죠. 과제 분리, 너무 매력적인 단어죠. 자꾸 간섭해 들어오면 과제 분리를 단호하면서 아주 간단하면서 그래도 표현은 부드럽게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용기입니다. 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의견을 내서 그 상사가 난리 구슬을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거. 이거는 이것대로 아주 중요합니다. 부정의를 만나면 저항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적이고 욱하는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을 기본 베이직에 깔아두지만 그러나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강력한 여러분들의 주체적 행위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이익이 올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나를 취급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아요.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는 그리고 그런 행위들은 일부 타인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이거든요. 그 용기를 반복해서 행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자유감이라는 느낌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의 모험을 각오하시고 연극하듯이 이런 지점도 과감하게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요, 욱하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이 엉뚱한 것으로 났죠. 그러나 얘가 가장 효과가 좋은 실행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거기에 더해서 욱하는 거 말고 불이익, 옳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또 발언하는 이 두세 개를 함께 여러분들 취하셔서 멋진 인간으로 이 사회에서 삶을 실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